안녕하세요.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미국 GM이죠. 자동차 완성업체인데 원래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한 5% 증가했어요. 근데 영업실적은 무려 40%나 감소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권 전문가들은 그 매출액 증가를 강조해요.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이름으로 테마주 추천 많이 하죠. 그게 결국은 매출액이 증가해야 성장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뭐 타이밍이 있다 내지는 아니면 성장주 투자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미국 GM을 이제 봤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는 고점 대비 그러니까 52주 고점입니다. 67불이었거든요 주당. 근데 뭐 지난밤에 33불로 마감됐으니까 50% 하락한 거죠. 지난밤에는 실적 발표하면서 약 한 3% 뺏기 하락 안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하락한 거죠. 그러면 이제 왜 하락했냐라고 하면 성장은 문제가 없잖아요. 왜냐하면 매출액이 증가하니까요. 근데 영업 실적이 수반을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. 그런데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영업 실적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GM은 40% 정도 감소했지만 어떤 기업은 막 60%, 70%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. 왜냐면 매출액 마진율은 낮은데 그 매출액이 5% 증가하면 오히려 생산 원가가 올라가 버리면 영업실적은 크게 악화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전문가들은 매출액 증가, 즉 성장성 중심으로 얘기를 하죠.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거죠. 근데 성장성을 얘기할 때도 무슨 구체적인 통계나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. 그냥 거기에서 NFT에 진출한다. 아니면 뭐 독일의 자동차 공장을 증설한다. 뭐 이런 식의 그저 두리뭉실하다는 표현일까요?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고 투자한다고 이익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. 뭐 여러분들이 경험했잖아요.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들도 투자 많이 경험했지만 투자한다고 이익 생기는 건 아니죠.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분석이나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뭐 GM에 투자하라, 테슬라에 투자하라, 테슬라 자동차 업체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죠. 정권 전문가들이 뭐 우선 할 능력이 안 되지요. 왜냐하면 그 일선에서 제조업에 근무를 해본 경험도 없고요. 그렇다고 그게 구체적으로 그 생산 원가가 어떤 이유로 올라갈 것인지도 뭐 이해가 안 돼 있죠. 왜냐하면 그것은 원자재 시장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언제 대학에서 원자재를 공부했으며 정권회사에서 언제 원자재 관련 업무를 했느냐라는 거죠. 물론 그 중에 예외적으로 원자재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분들 역시 원자재 시장이 외환시장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잘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세계 경제와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는 부족할 수 있다 이거죠. 원자재를 관련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기업에서 원자재 수입 업무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세계 경제와 뭐 국내 경제 이런 걸 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. 그거 똑같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GM 측의 이유는 이제 뭐 한 서너 가지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GM은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생산이 부진했다.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못했다라는 얘기인데,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매출액은 증가했다라는 거죠. 증가했는데
왜 그러면 영업이익은 40%나 감소했냐?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보다는 생산원가 상승분이 높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죠. 근데 그것이 이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모르거든요. 그냥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두고 성장성이 있다 내지는 그런 식으로 테마주를 만들죠. 그러나 현실은 영업실적이 수반 안 되면, 영업실적이 수반 안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. 즉 매출액 마진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는 거죠.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고 그냥 성장주라고 하면서 추천을 하죠. 그래서 GM 투자자는 물론 자동차 투자자들 대부분 실패를 했죠. 그 다음에 또 GM은 중국 상해 지역 봉쇄 등으로 판매 부진이죠. 약 0.87억 달러니까 8,700억 달러, 8,700만 달러 정도 손실이 생겼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일상적인 얘기인데 이것도 깔끔한 분석은 아니에요. 영업 실적이 이제 둔화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. 그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리 가격 상승이라든지 석유 가격 상승이라든지 지난해 2월만 하더라도 유가도 50불밖에 안 됐죠. 국제 유가. 이게 생산 원가잖아요. 왜냐면 자동차 생산하려고 하면 석유를 원자재를 해가지고 생산 비용이죠. 생산 원가가 들어가거든요. 석유는 공통적인 생산 원가니까. 그러니까 유가가 약 50% 이상 상승을 한 거죠. 그 다음에 구리 가격 등도, 구리도 자동차 생산에 많이 들어가니까 지난해 2월만 하더라도 구리 가격이 금년 2분기보다는 낮았거든요. 철강석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매출액이 증가한다. 즉 성장성이라는 이름으로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격 매수하면 당한다라는 것을 이제 GM의 2분기 매출액 증가 및 영업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시사점은 크게 제가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. 공통적인 시사점이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정권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엄청난 것이 있는 것이냐, 즉 쉽게 하면 바람 잡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바람 잡는 얘기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. 그렇다 보면 이제 결국은 피해자가 되는데 결국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에요. GM도. 그런데 영업실적은 40%나 나빠진 거예요. 그러면 성장주이기는 해요. 매출액이 증가하니까. 그렇지만 실패한 거죠.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얘기도 함께 하면서 이 종목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믿어야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성장주라는 이름으로 추천하는 전문가들은 무능한 정권 전문가 내지는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전문가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그 다음에 생산원가 상승 또는 경기 불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라든지 또 경기에 민감한 생산 가격,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죠.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의 생산 제품, 거기에 투자는 위험하다는 거죠. 경기 불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자국만 보면 안 돼요. GM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도 수출 많이 하거든요. 중국에 현지 공장도 있고요. 그러니까 다른 나라 경기 불황 여부도 함께 체크를 해야 돼요. 그런데 정권 전문가들은 그 얘기를 안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의 얘기를 들을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그 전문가가 유능한지 또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는
앞에 그 두 개를 모두 결합한 얘기예요. 어떤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,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야인데,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경기 불황이 있다면 그러면 낙폭이 클 수 있죠.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. 왜냐하면 매출액 증가율은 경기 불황일 때는 많이 증가 안 해요. 또 생산원가가 증가하더라도 매출액은 증가해요.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. 매출액 증가 원인. 생산원가 증가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한다면 그것은 위험하다. 그리고 경기 불황기에는 또 더욱더 판매 원가를 올릴 수가 없어요. 생산원가 올라가도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큰 폭의 영업 손실이 생긴다. 즉 영업 실적이 크게 악화된다.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실적이 40% 정도 나빠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어려운고 장황한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정권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찾아낼 수 있는 능력만 기른다면 주식시장에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